9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다. 그것도 개봉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반면 같은 설 연휴를 노리고 나란히 출발했던 또 다른 대작은 200만 관객도 채우지 못한 채 상영관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같은 시기에 개봉했고 둘 다 충분히 화제가 됐으며 둘 다 흥행할 자격이 있어 보였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단순히 영화의 완성도 차이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 영화계는 두 편의 대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쇼박스가 제공하고 배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NEW가 제공하고 배급한 첩보 액션 영화 휴민트가 그 주인공이었다. 두 작품 모두 개봉 전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았고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데 설 연휴가 끝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영화의 성적표는 말 그대로 극과 극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관객들의 입소문을 등에 업고 개봉 후 빠르게 흥행 가도를 달렸다. 3월 1일 3일절 하루에만 81만 7 205명이 극장을 찾으면서 개봉 이후 최다 1일 관객 수를 새로 썼고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 천만 고지가 코앞이다. 반면 휴민트는 같은 3일절 연휴 3일간 고작 14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는 데 그쳤다. 개봉 3주차 주말 관객 수는 23만 명 수준에 머물렀고 영화의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진 400만 관객의 절반인 200만 명 달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휴민트의 상영관은 지금 이 순간도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다. 휴민트의 라인업은 분명히 매력적이었다. 베를린, 베테랑, 모가디슈를 연출하며 한국 액션 영화의 정점을 찍은 류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조인성과 박정민이라는 검증된 두 배우가 스크린을 채웠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한 국제 첩보전이라는 설정도 국내에서 보기 드문 스케일이었다. 개봉 전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휴민트의 흥행을 더 유력하게 점쳤을 정도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기가 달랐다. 관객들은 아는 이름값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낯선 공간이 오히려 신선함보다 기시감을 먼저 안겨줬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류승환 감독의 전작 베를린이 개봉한 건 2013년의 일이다.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휴민트가 그 전작에서 크게 진일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개봉 초반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리뷰 플랫폼을 뒤덮었다. 첩보물 특유의 긴장감과 액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실망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개봉 초반 영화 내 여성 인신매매를 묘사한 장면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논란은 실관람객 평점을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됐고 배급사 애니디오는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공격적인 대응이나 추가 마케팅을 사실상 내놓지 못했다. 연휴 기간 5일 동안 98만 명을 동원하며 나름 선전하는 듯 보였던 휴민트의 흥행 곡선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급격하게 완만해졌다.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는 달랐다. 조선 역사 속에서 단종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다뤄온 이미 익숙한 소재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친숙한 역사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단종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삼촌 수양대군은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강원도 영월의 가난한 마을 촌장 어몽도, 유해진이 연기한 이 인물의 눈높이에서 유배된 어린 선왕의 마지막 나날을 조용하고도 묵직하게 담아냈다. 그리고 영화의 중심에는 박지훈이 있었다. 아역 배우로 출발해 보이그룹 워너원의 멤버로 활동하며 내 마음속에 저장이라는 유행어를 남긴 국민 아이돌, 그가 단종 이홍위를 연기했다. 영화계에서만큼은 신인이나 다름없는 그였지만 처연하면서도 동시에 강단 있는 어린 왕의 얼굴을 완성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다. 이미 알고 있던 재료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것이다. 설 연휴 이후 두 영화의 흥행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왕과 사는 남자는 연휴 기간에만 300만 관객을 돌파했고 개봉 3주 차에도 흥행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휴민트가 98만 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3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졌다. 많은 이들이 이 결과를 영화의 완성도 차이만으로 설명하려 한다.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두 영화의 희비를 가른 또 다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마케팅 전략의 차이였다.
개봉 약 한 달 전인 1월 12일부터 2주간 휴민트의 배급사 애니듀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즉 DDP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특별 기획전을 열었다. 현장 스틸을 담당한 작가와 배우 박정민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였다. 숏폼 콘텐츠와 미미판을 치는 시대에 아날로그 체험형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전 예약자는 약 500명을 넘겼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배우 팬덤 안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일지 모르지만 4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영화 입장에서는 턱없이 작은 수였다. 유동인구가 많은 DDP라 해도 전시회는 애초에 알고 찾아가는 공간이다. 광장 한복판에 있는 대중을 영화관으로 불러들여야 할 마케팅이 전시장 안에 머물고 말았다. 물론 휴민트가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을 완전히 외면한 건 아니었다. 조인성은 유튜브 채널 하지영에 출연했고 신세경은 요정재영 채널에 모습을 비췄다. 박정민과 박해준은 신세경의 채널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SBS 틈만 나면을 비롯한 영화 정보 프로그램 등 TV 스케줄도 촘촘하게 소화했다. 문제는 그 채널 선택의 무게중심이었다. 출연한 채널들의 대다수가 이미 그 배우들에게 관심이 있는 팬덤과 영화 마니아들이 주로 찾는 공간이었다. 이미 볼 사람들을 더 확신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아직 이 영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새롭게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새로운 관객층을 개척하지 못한 것이다. 왕과 사는 남자의 마케팅은 방향 자체가 달랐다. 배우들은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브 예능 채널에 줄줄이 출연했다. 채널 15야와 살롱드립 같은 채널이 그 무대였다. 영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도 이 채널들을 통해 배우들의 케미와 유머를 먼저 접했고 자연스럽게 이 배우들이 나온 영화가 뭐지? 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영화를 모르던 사람들이 스스로 영화를 찾아가게 만드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장항준 감독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단독 출연해 영화의 숨겨진 이야기와 비하인드를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감독이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전달한 이야기는 영화를 향한 관객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리고 완과 사는 남자는 마케팅이 끝난 자리에서 관객들 스스로가 마케터가 될 수 있는 판을 깔아줬다. 배급사 쇼박스는 촬영 비하인드, 무대 인사 후기, 제작 뒷이야기를 담은 왕과 사는 남자, 촬영실록을 노션 페이지로 공개했다. 이 페이지는 팬들이 영화를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허브가 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과몰입한 관객들은 영화 촬영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와 경북 문경세제를 지도 앱에서 직접 검색해 찾아갔다. 그리고 그 장소의 리뷰창을 왕과 사는 남자의 성지 후기로 가득 채웠다. 청령포에는 영화의 여운을 직접 몸으로 느끼려는 관람객들이 연일 몰려들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지도 앱의 리뷰창이 영화의 홍보 공간이 된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관객들이 지금 노는 공간은 전시회장이 아니다. 유튜브 댓글창이고 지도 앱 리뷰창이며 소셜미디어 피드다. 대중은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고 퍼뜨리고 공유한다.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다. 관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그 동선 위에 자연스럽게 영화를 올려놓았다. 반면 휴민트는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도 관객이 있는 광장이 아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공간에 머물렀다. 좋은 배우, 검증된 감독, 충분한 제작비가 있어도 달라진 관객의 동선을 읽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번 두 영화의 흥행 대결이 냉정하게 보여줬다.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 이 순간도 1000만 카운트다운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익숙한 역사 속 인물을 전혀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한 이 영화가 1000만 고지를 밟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편의 흥행 성공을 넘어서 한국 영화 마케팅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번 두 영화 중 어떤 작품이 더 기대되셨나요? 혹시 완과 사는 남자를 직접 보셨다면 영화의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